들어보셨죠? 상생 임대인이라고. 자, 정부에서는요,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요,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주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 기발한 임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골자는 이거예요. 임대인이 전세를 2년을 주면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 2년 중에서 요 1년을 이렇게 들어와서 거주한 걸로 인정해주겠다. 아주 획기적이죠? 이거야말로 새로운 전세 창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정부에서 그렇게 상생 하는데 요 상생의 상자가 요렇게 요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 상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바라면서 정작 본인들은 요 윗상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상생 임대인 제도는 정리하고 말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언론에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는 간단하게 하고요. 이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업 전하게 드리는 김매달입니다. 기재부에서요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건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원문을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영상 하단 쪽에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찾아가서 한번 보시고요.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이렇게 보기 편하게 브로셔로 나온 것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요 중에서 이렇게 보면 부동산 관련 부분 중에서요. 이렇게 딱 내려가면 요쯤 내려가면 자, 그중에서 이렇게 임차인을 위한다는 내용 요 세 가지를 볼 건데 요거를 자세하게 뜯어보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아, 저도 이걸 보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중에 요 상생 임대인 제도부터 간단하게 보면 자, 원문에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생 임대인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건 뭐냐면 자, 이 상생 임대인이 될 분이 신규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특정 계약가 대비해서 5% 이내로만 인상을 하고 요걸 2년 이상 유지하면 이렇게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이 있는데 요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 상생 임대인의 자격이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로 한 12, 3억 정도 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기간을 한정해 놨어요. 21년 12월 20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또 한시적 규정이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직전 계약인데 일단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요 기존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을 유지한 계약으로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신규 계약이면 안 되고 그리고 기존의 주택을 매수할 때 이전 집주인한테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전 계약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규 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갱신할 때 이때 요거 대비 5% 이내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단한 내용은 이렇고요. 근데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지금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이분이 어떤 집을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 거예요. 이 집을 전세 끼고 사실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뭐 투자 목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돈을 조금 모아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분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겠죠. 1주택자니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대출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투자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들어가실 생각이 없이 자본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급지를 구입하셨을 텐데 어쨌든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지금 여기 들어가긴 힘들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이게 혜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1년의 혜택을 줘서 그것도 또 이렇게 얄궂게 한시적 기간을 적용을 해서 이 주택을 5%만 올려받으라는 거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30날 공포돼서 3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18년 8월에 계약하신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하고 이렇게 만기가 되면 이제 2 플러스 2를 썼잖아요. 여기서 만기가 되면 지금 이미 이 시점에서 다른 주택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5%만 상한된 전세금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새로운 계약을 하려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전세 보증금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요. 요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 부분. 지금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걱정했고, 근데 정부는 이걸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요렇게 21년 12월 7일 보도 설명 자료인데요. 여기 보세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12월 7일에 낸 설명 자료예요.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여기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 그랬고, 신규 갱식 계약 간 가격 차는 일률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금리 등으로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급격한 변화는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5% 이하로 갱신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확인되고 있다고 12월 7일 날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번 상생 임대인 제도의 기간을 한정한 게 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을 했단 말이죠. 이건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한 사람의 만기가 돌아와서 여기서만 계약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했을 거고 여기서도 했을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계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기가 오고 이렇게 만기가 와서 만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면 이 사람들이 같은 지역의 전세로 가려면 더 높게 아니면 뭐 반전세로 이렇게 가는 거, 지금 요걸 막고자 기간을 딱 요 기간에 맞춰서 단발성으로 또 극약 처방을 내린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 어땠을까요? 그냥 이런 보도자료를 내지 말든가. 이 보도자료를 보고 기자님들은 기사를 작성하시는 건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접하셨으면 임대가 지금 안정되고 있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생업에 임하셨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분들은 이거 보고 그냥 웃으셨겠지만 이렇게 또 믿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기간을 한정 줘서, 그것도 1주택자들에게만, 그것도 비과세 실거주 요건은 2년인데 2년 중 2년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인정을 해주면 어차피 비과세 1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아구가 맞지도 않는 정책을 자꾸 왜 이렇게 내는 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뿐만 아니고요, 신규 계약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세 공제율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제목이 아예 그냥 신규 계약 체결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예요.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전세에서 반전세 전환 확대 등에 따른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그러니까 공제율을 높여주겠다. 이거예요. 좀 크게 해드릴게요. 요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요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요거잖아요.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반전세로 갈 거고, 아니면 빠른 월세화가 진행될 거고, 이걸 감당 못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으로 더 싼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건 더 가속화될 거고요. 이제 와서라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는 좋은 일인데, 항상 시기적으로 잘못된 거, 이게 참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건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계약을 하신 분이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 집 주인이나 주인의 직계가족이 죄송해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하면서 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면, 요거는 집 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계약 갱신 청구를 사용 못해서 이미 다른 집으로 갔는데, 이 집주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을 편하게 해준다는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내용은 이래요. 이게 현실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 깊게 아셔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감정을 좀 섞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자꾸 머릿속에 너무 남아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더 명확해진 게, 지금 1주택자분은 그나마 이렇게 상생 임대인을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이건 자율이기 때문에 요건 생각하셔야겠죠. 이렇게 5% 인상을 안 해주고 여기서 더 높아진 임대료로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을 하는 것과, 그랬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하겠죠. 이것과 요 상생 임대인이 되셔서 1년 거주만 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도움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요거를 비교는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는 또 무주택자죠. 지금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자꾸 펼치는 이유가 표심을 잡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견월세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 골대가 있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단독으로 공을 막 드리블하면서 치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편 선수가 어디선가 와서 이 손흥민 선수를 넘어뜨려서라도 태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태클은 골이 들어갈 거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골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태클이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골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태클이 들어올 일도 없듯이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일이 없겠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이런 각종 규제를 할 일이 없겠죠.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먼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남아있는 집을 지금 뭐 팔려고 뭐 이렇게 애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저는 안 팔아요. 일단 저는 안 팔 거니까 이런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무주택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책을 보시면서 정부의 좀 속내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무주택자신데 이걸 아직 안 보셨으면 이 영상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저히 현재 시점에서 저렴한 주택도 도저히 관심을 못 가지시겠다 하시면 청약이라도 본 청약이 아니면 사전 청약이라도 꼭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제 영상도 보시고 다른 분들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런 거 다 참고하셔가지고 아무튼 가만히만 있지 않으시면서 꼭 좋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시는 21년 안에 끝내셨으면 좋겠는데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늦어도 22년 초에는 꼭 작은 거라도 어떤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직업전화 함께 드리는 진매달이었습니다.